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며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펼칩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이며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양국 정상들은 각자 과거 부통령과 부주석 시절부터 쌓아온 오래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We know each other for a long time. We haven't always agreed, which was not a surprise to anyone. But our meetings have always been candid, straightforward, and useful. 시 주석도 12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으로서 중국을 방문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부주석이었습니다. 来到这里呢，我想起12年前，你作为美国副总统邀请我，当时是共同作家夫妻，我们那一次呢会面，是个事儿，历历在目，感慨万千。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인연과 솔직한 대화를 강조하며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aramount that you and I understand each other clearly, leader to leader, with no misconceptions or miscommunication.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기후변화에서부터 마약 단속, 인공지능 AI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우리의 공동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도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하며 공급망과 보호무역주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这些问题十分突出。作为世界上最重要的双边关系，中美关系要放在世界百年变局、加速演进这个大背景下来思考和谋划，为两国人民带来福祉，为人类进步展现担当。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관계는 지난 50년간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계속 전진해 왔다면서 양국 간 갈등은 감당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구는 두 나라가 모두 성공할 만큼 충분히 크며 한 나라의 성공은 곧 기회라고 강조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 간 군사통신 복원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마약 밀매, 인공지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한 뒤 APEC 최고 경영자 서밋과 투자 신고식, 정상환담 등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의 윤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17일에는 두 정상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좌담회에 함께 참석한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의 사이버 범죄자는 악성 코드를 이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훔치고 주요 SOC 사회 기반 시설을 중단시키면서 랜섬웨어로 수백만 달러를 갈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15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들 적성국들의 위협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기존의 전통적 스파이 활동과 정보 수집 외에도
미국 정부기관과 사회 통합 및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 도구가 널리 확산되면서 저비용 고품질로 합성 사진과 문서, 오디오 콘텐츠 등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악의적 정보 캠페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를 지적하고 이들의 사이버 작전이 미국의 연구 분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수년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등에 대한 잠재적 대외 군사 판매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록2와 블록2 플러스 전술 미사일 42기와 훈련용 미사일 10기, 전술 유도장치 5기, CATM 유도장치 3기에 대한 구매를 요청해 이날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세계 최첨단 적외선 추적 장치를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로 한국이 운용 중인 F-15와 F-16, F-35 등의 전투기에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무기의 판매 비용은 약 5,210만 달러로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 관계자의 기술 지원을 비롯해 훈련용 장비와 책자, 기술 자료, 관련 물류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전날인 14일에는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38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5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 목소리로 권력 유지를 위한 북한 정권의 노동 착취 등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측은 탈북민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May I now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39? I see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9년 연속된 채택입니다. 표결로 갈 경우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안만 더 부각될 것을 우려한 북한 등 반대 국가들이 투표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16년 이후 계속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으며 또 절대적 독점이란 강한 표현을 넣으면서 사상을 통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고문방지 여백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제안국은 이날 22개국이 추가로 동참하면서 62개국으로 늘었으며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도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 EU 의장국 스페인은 인권 개선을 하지 않는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This resolution reflects our deep concern over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Unfortunately, we have not seen any improvement over the past year. The draft resolution reflects these concerns. 미국과 한국 대표는 권력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 정권의 노동 착취 문제, 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농루플망, 즉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In addition to its efforts to control and monitor North Koreans overseas, the government also exploits its overseas citizens, forcing them to work in inhumane conditions without freedom of movement, often for 18 hours a day. These workers are often forced to send their wages back to the regime, sustaining it in power and enabling it to pursu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uphold the non-refoulement principle and to provide assistance to ensure that
North Korean escapees in third countries are not repatriated back to the DPRK against their will and are able to move safely and expeditiously to where they wish. 황 대사는 또 북한 당국을 향해 자국민의 생계를 노골적으로 외면한 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지 말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탈북민에 대해 막말로 비난하며 반발했습니다. The anti-DPRK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fraudulent document consistent with falsehood, fabrication, and plot, as it is drawn out with testimonies fabricated by human scum who committed crimes in their homeland and defect living their families. 중국 대표는 인권이란 명목으로 선별적 이중기준, 대립을 부추기거나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지적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다음 달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BOA가 플래닛 랩스의 15일자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라진항의 중국 임차 부두에서 선체를 바짝 밀착한 약 10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으며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가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구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었습니다. 이후 BOA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8월 26일 첫 선박이 포착된 이래 북한 전용 부두와 이번에 선박이 발견된 중국 전용 부두를 출입한 선박이 최소 15척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라진항에서 선박이 계속 발견되는 것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북러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러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된 중국 수산물의 미국 내 유통 의혹 보도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양자 외교와 다자 포럼, 부처 간 실무그룹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연방관보를 통한 국무부의 정보 요청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출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절차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검토를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조직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는 의회 청문회를 통해 북한 노동자와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중국 공장에서 가공된 수산물이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왕립 해군 호위함 투움바함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본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박과의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호주의 이번 활동은 2018년 이후 10번째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유지 관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